네, 2023년도 중학교 검정고시 과학 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그림의 용수철은 무게 1N의 추를 매달 때마다 1cm씩 늘어난다. 이 용수철에 추 A를 매달았을 때 3cm의 메타가 늘어났다. 그랬을 때 추 A의 무게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은 후계 법칙이죠. F는 KX. 그래서 가해준 힘은 자, 늘어난 길이의 비례상수 K를 가지면서 정비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해준 힘과 늘어난 길이가 정비례하니까 자, 1N 여기 지금 자 1N을 걸었을 때 1cm가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3cm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늘어난 길이가 3배가 되었으면 얘는 당연히 3N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답은 3N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진동수가 가장 큰 파동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진동수라는 것을 이제 알면 되는데요. 진동수는 보통 n으로 표시되고 자, 주기분의 1이라는 주기의 역수를 나타냅니다. 자, 주기. 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네, 그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진동수는 결국은 제 1초 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3초 동안에 3번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1초당으로 따져야 되니까 얘는 1Hz가 되는 것이죠. 보통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요거는 자,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3초 동안 한 번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3분의 1Hz가 되겠죠. 3분의 1Hz. 자, 3초 동안 한 번이니까 자, 1초 동안에는 3분의 1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3초 동안에 3번. 3초 동안에 3번. 자, 그러면 요거는 1Hz가 되겠죠. 1초 동안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 텐데요. 4번을 보게 되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6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3초 동안에 6번. 3초에 6번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 1초면은 얘는 2번이겠죠.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얘는 2Hz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만 열의 단 외부와 열의 출입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다. 그러면 당연히 고온의 물체에서 가지고 있는 열은 저온의 물체 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열의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열의 흐름은 멈출 것입니다. 단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열의 출입은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그렇게 보았을 때 자, 이 중에서 이제
옳은 설명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 평형의 온도는 첫 번째 지문이요. 열 평형의 온도는 20도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온도가 지금 시간이 지금 이쪽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온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밑에 있는 B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A 물체가 뜨거운 물체였고 그래서 열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잃는 거죠. 그러면 그 잃은 열은 당연히 B가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요게 이제 바로 그 차이인데, 자, 잃는 거, 얻는 거, 잃는 거, 얻는 거. 그런 것이겠죠. 그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없게 되는 바로 요 평형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형점은 3초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의 평형 온도는 2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1분일 때 열은 B에서 A로 옮겨간다 그랬는데 1분일 때 보게 되면 자, 1분일 때는 아니죠. A 쪽이 높죠. 네, 그래서 A에서 B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분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얘는 줄 수 있죠. 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밑에서는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A 쪽이 온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못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A 온도는 B의 온도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더 높죠. A 쪽이. 그래서 2분일 때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열 평형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보다시피 3분일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옳은 진수를 이야기한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는 자,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가전제품을 자, 동시에 1시간, 두 가전제품을 동시에 1시간 동안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총 소비된 총 전기 에너지의 양, 그랬으니까 가전제품 2개에 대한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력량, 여기 단위들을 보니까 와트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력에다가 사용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1시간 동안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는 50W 곱하기 1hou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자, 100W 곱하기 1hou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 둘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이 소비된 총 전기 에너지 양이 되기 때문에 합은 자, 150W시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W신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이죠. 자,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자유낙하시킨 공이 B 지점을 지날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10J이었다. 이때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우선 답부터 얘기해 보면 자유낙하시킨 공이 지나갈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죠. 보존의 법칙. 그래서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언제나 똑같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자, 일정하다. 네, 이것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가 MGH, 위치 에너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위치 에너지가 감소가 한단 말이죠. 10만큼
10만큼 감소하니까 자, mgH에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델타 2K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 이걸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양쪽에서 이렇게 mgH를 없애고 나서 계산을 해본다면 얘는 정확히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네, 6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밀폐된 주사기에 피스톤을 눌러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낸 것이다. 이때 자, 주사기 속의 공기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자, 고무마개로 주사기의 끝부분을 막아놓고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눌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은 핵변환이 아니고서야 보존이 되죠. 그래서 질량은 증가한다는 당연히 틀렸습니다. 질량은 유지가 되겠죠. 그대로. 자, 부피는 자, 요만큼이었던 게 이렇게 줄어드니까 부피는 줄어든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입자수가 증가한다. 이것도 입자수라고 하는 것은 운동 자체가 이제 활동적이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활동했던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던 알갱이들이 이제 압력을 가하니까 운동이 불편해졌을 뿐 입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수는 불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게 멀죠. 공간이 넓으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렇게 압축을 받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한 참고적으로 자, 입자들의 알갱이들이 이제 날아다니는 자유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 부딪히는 이제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내부 온도는 이렇게 됐을 때 내부 온도는 뜨거워지겠죠. 내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옳은 설명은 2번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물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묻는 것이죠. 자, 설명을 보니까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의 표면에 자, 물방울이 맺힌다. 자,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그러면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의 안쪽은 온도가 차고 바깥쪽은 이제 공기 쪽에 이제 그쪽은 자, 온도가 높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추운 겨울철 실내에 들어가면 자, 안경이 자, 뿌옇게 흐려진다. 자, 차가운 안경알이 바깥에 있었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더운 거죠. 그래서 찬 면과 더운 면이 만나면서 이제 물방울이 맺히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액체화되었다. 그래서 기체 상태였던 것이 액체, 물방울이 맺히는, 그래서 액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응고가 나오죠. 응고였던 것은 리퀴드였던 것이 자, 솔리드로 이렇게 바뀌는, 즉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화 같은 것은 자, 액체가 가스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융해 같은 경우는 솔리드 상태가 자, 리퀴드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액화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입니다. 자, 그림은 리튬 원자가 리튬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리튬 원자가 잃는 자, 전자의 수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리튬에 이렇게 자, 핵을 표현해 놨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3개가 있죠. 예,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전자를 이룸으로써 지금 여기 전자의 수를 보면 여기는 3개고 여기는 2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잃은 게 몇 개냐? 그러면 전자 3개에서 2개로 되었으니까 당연히 1개를 잃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리튬.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리튬 원자 번호 3번인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의 개수가 그림을 보고 3개였던 게 2개로 줄었으니 1개임을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1기압에서 자, 고체 8m 산의 자,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D 중 8m 산의 녹는 점에 해당하는 것은 쭉 이렇게 가열을 했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쭉 해서 가열을 했죠. 가열을 하니 온도가 일반적으로는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 온도를 쭉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온도의 상승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고체였던 게 액체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상의 변화, 페이즈, 자, 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 변화하는 동안에는 자, 가해지는 열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진 열은 전부 상 변화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B, 평형 구간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녹는 점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여러 물질을 컵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자, 물질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을 물에 이제 넣어 보게 되면 물보다 가벼운 것은 뜨게 되고 물보다 무거운 것은 당연히 가라앉게 되죠. 자, 그래서 요런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밀도의 개념일 때 밀도라는 것은 density, D로 표시되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보통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뭐 질량에다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때는 부피당 무게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밀도, 단위 부피당 얼마나 무거우냐 하는 척도를 보는 밀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죠. 자, 그림은 수증기를 생성하는 자, 반응의 부피 모형과 화학 반응식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분자죠. 자, H2 기체 2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가 얼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 자, 반응식을 써 주었습니다. 보통 이제 물이라는 게 H2O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자, 이건 분자 단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2배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 이제 EH2O 이렇게 식을 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관계, 이 계수비, 앞에 있는 이 계수비, 즉 수소, 산소는 2대 1의 비율로 만나서 물 분자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2가 만나는 부피와 자, 물이 만들어지는 부피의 비는 똑같죠. 2대 2니까 1대 1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기체, 자, 2리터가 모두 반응한다 라고 하게 되면 같은 부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은 2리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물을 5가지 계로 분류한 것이다. 다음 중 식물계에 속하는 것은 속하는 생물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하고 물었는데 일단 뭐 호랑이 이런 건 안 될 것이고요. 동물이니까. 자, 아메바 원생생물. 원생생물, 뭐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확연히 우리가 식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소나무는 뭐 당연히 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소나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장균 같은 경우는 자, 대장균 요건 이제 원핵생물계죠. 그래서 이제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성이 없고요.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하죠. 그래서 뭐 세포 소기관은 없고 단백질 합성을 위한 뭐 리보솜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나무가 답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자, 검정말을 이용한 식물의 자, 광합성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광합성을 통해서 자, 검정말이 생성한 기체가 무엇이냐? 그랬죠. 자, 광합성. 자, 광합성 포토신시시스. 자, 광합성. 자, 요거는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리죠. 식물이. 그래서 빨아 올린 물과 자, CO2를 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를 배출시켜주죠. 자, 그래서 우리 동물들의 산소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호흡에 필요하게 되는 산소를 만들어주고 또 식물 자신은 자, 포도당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때 빛에너지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은 엽록체, 식물의 자,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다 그러면 자, 물과 CO2가 빛에 의해서 엽록체라는 기관을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혈액의 성분은 그랬습니다. 자, 식균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에 있는 혈장. 혈장은 자, 액체죠. 물론 액체이고 영양분이나 뭐 노폐물,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 요게 바로 균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적혈구, 그러면 적혈구 속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은색을 띠면서 이제 산소 운반이 되는 거고요. 혈소판이다. 그러면 혈소판은 자, 핵은 없지만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자, 사람의 소화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자, 이자액을 만들어서 12지장으로 분비하는 기관이 무엇이냐? 이자죠. 이자. 자, 그래서 이자 또 여기 그림으로 자, D에 또 이렇게 이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문제를 낼 때 이자라고 이렇게 써주지를 않죠. 그리고 그냥 단지 이 그림만 보여주고 자, 이자가 어느 부위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식으로 묻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써줬으니 쉽게 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는 자, 이자액을 만들어서 12지장으로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 소화액도 만들어서 12지장으로 분비를 하고요. 또 혈당량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도 직접 혈액에 분비를 하는 기능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쓸개. 쓸개는 자,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 담즙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쓸개가 되겠습니다. 위는 뭐 당연히 잘 알겠고요.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16번. 자, 다음 중 사람의 배설계에 속하지 않는 기관. 자, 요거는 이제 배설이니까, 사람은, 자,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심장 같은 경우는 온몸의 혈액이 이제 돌아야 되는 펌프 기능을 해주는 혈액을 뿜어주는 그런, 자, 순환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시된 뭐 방광이나 콩팥, 오줌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뭐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배설계가 되고요. 여기서는 2번인 심장은 순환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순종의 황색 완두와 순종의 녹색 완두를 교배하였다. 그래서 자, 순종이니까 똑같이 자, 황색 완두는 라지 YY, 녹색 완두는 스몰 YY로 순종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순종의 황색 완두와 순종의 녹색 완두를 교배했습니다. 이때 자손 1대에서 얻은 자, 100개의 완두 중 황색 완두의 개체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경우 한번 보면 자, YY 그 다음에 또 large Y, small y 똑같죠. 자, large Y, small y, large Y, small y. 그래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게 large Y, small y가 되죠.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1대에서 얻은 100개는 전부 다 똑같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100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자, 단세포 생물인 집신벌레 한 마리가 한 번에 체세포 분열을 마쳤다. 이때 집신벌레의 개체수 그랬습니다. 자, 단세포 생물인 그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이 곧 세포의 분열입니다. 따라서 한 마리가 분열되면 두 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곧바로 두 마리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등속 운동을 나타내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냈다. 등속 운동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물었습니다. 보통 이동거리는 보통 속도 시간으로 나타나죠. 근데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직선 운동을 했다면 속도나 속력이나 의미적으로 같으니까 이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된 거니까, 자, 결국은 이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하니까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광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광물의 특징. 자, 이건 이제 거품 발생 실험인데요. 거품 발생 실험인데 염산을 떨어뜨려서 보통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묽은 염산. 그래서 염산과 반응할 때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광물은 이제 떨어뜨렸을 때 거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광물이 있고 해서 그걸 기준해서 광물을 분류하는 것이죠. 염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1번이요. 그림은 자, 달의 공전을 나타낸 것이다. 달의 공전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위치에서 관측을 할 때 A 위치에서 이 지점에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관측을 했을 때 보름달의 보름달의 위치라 그러면 전부 훤하게 보이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라의 위치. 이게 바로 망이죠, 망. 햇빛이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자, 왼쪽에 반이 보이겠죠. 네, 그래서 왼쪽의 반. 그래서 왼쪽의 반이기 때문에 하현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쪽은 이제 오른쪽이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쪽은 오른쪽이 보이겠죠. 이쪽으로 서야 되죠, 보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걸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반달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상현.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우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라번이 되겠죠. 자, 22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태양계 행성은 목성형 행성이다. 목성형 행성이다. 그 다음에 대적점이 있다. 대적점, 큰 붉은 점이라는 얘기죠. 태양계 행성 중에 반지름이 가장 크다. 목성이죠. 가장 큰 것이 목성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답은 목성이 되겠습니다. 수성, 금성, 토성. 여기서 뭐 금성 같은 경우는 지구하고 크기나 밀도가 비슷하지만 대기가 없어서 표면 온도가 460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뜨거운, 표면이 매우 뜨거운 행성이 되겠고요. 토성 같은 경우는 제일 가벼운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작은 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목성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이요. 그림은 해수의 층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A에서 D 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A 같은 경우는 자, 수온이 이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수온이 20도로 매우 높죠. 혼합층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혼합층. 이제 여기는 표층에 불어오는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층부에 바람에 의해서 잘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수온 약층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B는. 그래서 이건 이제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깊어질수록 오히려 자,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CD는 이제 심해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A에서 D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을, 공기 덩어리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 한여름에 주로 영향을 주는 고온 다습하다. 이건 북태평양 기단이죠.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고 있죠.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겨울철에 영향을 끼치는 시베리아 기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B는 오호츠크해 기단이죠. 이거는 오호츠크에서 오는 차고 습하죠. 이것은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C는 양쯔강. 그래서 이거는 양쯔강 기단이죠. 고온 건조하고 봄과 가을에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25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별 A와 D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세크에 있는 별은 무엇이냐? 우리가 겉보기와 절대 등급, 이것은 겉보기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밝게 빛나는 별이라도 우리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둡게 보일 것이고요. 비록 어두운 별이라도 우리 눈에 가까이 있으면 실제로 그게 매우 밝은 빛을 내는 것으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빛을 내는 양을 측정을 하려면 같은 크기에 놓고 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절대 등급이고요. 10파세크의 거리, 보통 3.26 광년, 그래서 빛이 3.26 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거리에다 놓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구별을 해놨는데, 지구로부터 10파세크에 있는 별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C죠. 그래서 겉보기와 절대 등급이 모두 같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C 행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겉보기와 절대 등급은 그 개념적으로는 겉보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대 등급은 빛이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빛의 양을 따지기 위해서는 같은 거리에다 놓고 비교를 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C번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